자, 이번 시간에 공인중개사법의 체계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그림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과태료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고요. 과태료 한 문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중개업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일정한 사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에 관련된 소관 사무,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이라든가 이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또 하나가 협회 관련한 부분하고요, 협회에서 파생되는 주제, 공제 사업에 관한 주제,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축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과태료 얘기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라든가 협회, 공제사업 등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부과 금액은 500 이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랑 관련이 없는 사안이고요. 두 번째,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 이게 사람이 이제 자격증 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죠.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시행기관의 장이 되는 것이 시도지사가 원칙이 되게 될 것이고요. 한편 공인중개사가 된 다음에 실무교육, 그다음에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와 관련한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개공 또는 소공에 관련해서 실무교육이라든가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시도지사고요. 나중에 사고 쳐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 정지 처분,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에 있어서는 자격 취소 처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시도지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시도지사 관련한 과태료라고 하는 거, 정당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 이하의 과태료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격 취소 등이 됐을 때 이 자격증 반납을 하지 않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등록관청, 시군 구청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등록관청은 주로 이제 개공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을 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또 일정한 법인이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겠다,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일정한 요건 하에서 등록증을 교부하는 사람이 등록관청이 되게 된다. 해서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를 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개공이 각종 신고 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인장 등록이라든가 고용인 신고 뭐 등등등 이전 휴업, 폐업 신고 등 각종 신고 등 수리하는 사람이 등록관청이 되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 사고 쳤을 때 개공한테 아예 가게문을 영원히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 처분, 그 다음에 이제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 해서 등록관청은 기본 구조 자체가 누구와 연계되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정한 경우 소공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과태료, 자, 등록관청이 부과하는 게 100만 원 이하 겁나 많습니다. 외울 수 없고요.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은 500 이하 두 개만 외우십니다. 나머지 모르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했을 때 이게 500 이하의 과태료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런 개공, 소공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 광고와 관련해서 뒤에서 강조드리겠지만 이 표시 광고의 주체는 오직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표시 광고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 등 걸리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확인 설명은 소공, 개공 모두 연계가 되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 광고는 개공과 관련해서만 쟁점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바로 등록관청이 부과를 하게 된다.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관한 이 체계를 잡고서 뒤에서 개별적인 내용을 판단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사업,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 다음에 취소 처분, 정지 처분 담당했었고요. 등록관청은 개공이 중심이 된다라고 해서 등록증 교부했었고, 그리고 그 후로 각종 신고를 수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나 업무 정지 처분 등을 담당하게 되는 게 등록관청의 소관 사무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 축이 되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내용, 자, 과태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운영 규정, 거래정보 사업자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회 임원, 공제 이런 거 나와 있죠.
바로 500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100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 시도지사가 과태료 500대를 주는 게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그때 500이고요. 나머지 자격증 미반납 등에 있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관청에 있어서는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과 또 하나 이슈, 부당한 표시 광고 등이 500이야. 나머지는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뒤에서 어차피 과태료 볼 텐데 기본 뼈대 잡고 가셔야 돼서 요게 이제 중심축이 딱 잡혀 있게 되면은 뒤에 공인중개사법 전반적인 내용 거의 다 소화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보셨고요. 두 번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 해서 일단은 이 파트는 상당히 이제 문제를 난이도 있게 구성을 하는 파트인데 항상 맥락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문 5개를 다 소화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기본 몇 개라도 정확히 외우는 게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소관사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의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의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개공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 중개보수, 개공의 의무와 관련된 것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 등에 관한 사항 해서 이렇게 4개 외에도 실질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가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거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대행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기속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30회 때 구성이 돼서 그 전에 사이드로 구성했던 것이 바로 위원장의 업무 대행이라고 하는 거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서 키워드는 뭐예요? 대행한다라고 할 거 누가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루게 되어 있어 대행하는 거. 자, 바로 이때는 지명한 위원이라고 하는 거 키워드 대행한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실 때 앞에서부터 읽어버리면 당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게 되면 대행이라는 것이 나오게 될 테고요. 이때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회 때 구성이 됐던 거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외울 것은 뭐야?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할 것은 시도지사가 따라야 할 것은 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원칙적으로 시행기관장이 시도지사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된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미리 의결을 거치게 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어떻다? 시도지사가 따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국토부 장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기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라고 한다면 어떻다? 시도지사가 여기에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다 하신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고요. 출제 비중 1년을 최대 한 문제가 되게 되는데 대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나오면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야 한다 앞에는 누가 시도지사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자격시험이라고 해서 역시 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는 이슈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미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시행기관장은 시도지사가 될 테고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국토부 장관이 되기로 결정을 하면 거기에 국토부 장관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게 됩니다. 먼저 결격사유라고 하는 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 크게 두 가지. 뒤에서 보겠지만 자 사고 쳐가지고요 자격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하나가 부정행위로 해서 시험에 대해서 무효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도요. 자, 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기본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 5년 가지고 지난번에 자 30회 때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하여튼 결격사유.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시행기관장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것도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담당하는 것도 자격 취소, 정지 처분을 때리는 것도 기본적으로 교부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미 지적했었죠.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치게 되면 직접 시험 문제 출제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관련한 쟁점 뒤에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자, 수수료 얘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1차, 2차 다 응시할 때 28,000원인가요? 예,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관련한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칸에 바로 수수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여기서 포인트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이제 법인에 있어서 분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는 경우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라고 하는 거. 그 외 재교부 3개 있죠. 등록증, 신고 필증, 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등을 함에 있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괄호 열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인 경우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 수수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될 텐데 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라는 것을 어떻다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제일 어렵게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다시 갑시다. 수수료라고 하는 거 다 조례입니다. 다 조례입니다. 근데 딱 하나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을 직접 하게 되는 경우 그때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에서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수료는요 의미상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해보고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조례가 아닐 수 있는 경우 하나 체크해드렸고요. 다시 원점 돌아와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06페이지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시험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격증 교부라고 하는 거, 교부 시도지사 합격자 결정 공고로부터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에 대응해서 재교부라고 하는 거. 자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좀 골치가 아픈 게요. 나중에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묶어서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책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하기 때문에 재교부 신청도 시도지사에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에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등록증의 재교부 등에 관한 주제는 누가 등록관청이 재교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재교부에 있어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이건 공통적인 요소가 되게 될 것이다 해서 이거 보다 보면 법차기가 안 맞죠. 지금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는 경우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 따로 얘기 없어. 그냥 자격증 교부는 국토부 장관이라는 말이 없어요 법에.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누가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자격 시험에 관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오히려 골치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격증 교부 등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제 드디어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을 취득한 분이 생기게 되겠죠. 바로 뒤에서 돈 얘기했지만 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것.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텐데 공인중개사가 되게 되면 자격증 등의 양도 양수 등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다지 어려운 주제 아니고 27회 때 한번 박스 형태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케 하거나 사용케 해서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중개사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해서 자 최근 문제에서 한번 이슈가 됐던 거 이거 그냥 단순하게 깔았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는요 나중에 등록증이랑 비교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성명만 표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성명을 사용케 하는 거 금지가 되고요. 자격증 양도 양수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거꾸로 이 자격증을 양수 대여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슈 삼아야 될 게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지 큰 어려운 주제 없고요. 자, 과거 판례 지문에서만 나왔던 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사무실 이름을 부동산 뉴스라고 이렇게 붙이고 거의 대표라는 명함을 썼던 케이스, 이게 유사 명칭의 사용 행위로 규제를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 설령 이런 사람 모르더라도 시험 문제 답이랑은 별 관련이 없죠. 그래서 정리하면 공인중개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것. 요거랑 바로 비교하실 주제가 여러분 자료 112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정의를 할 텐데요. 개공 등의 금지 행위라고 해서 112페이지 하단부 한 6번째 줄인가요? 이중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다음에 또 다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는 이중 등록은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요, 등록증의 양도, 양수 등 금지가 되게 되죠. 그래서 사안 보니까 이런 식이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 금지가 되게 된다. 그리고 거꾸로요. 다른 사람의 성명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등록증을 양수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가 된다. 27회 때 이 두 개가 연속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자, 자격증하고 등록증의 차이를 굳이 검토하면 이런 식이죠. 자격증은 성명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금지가 되는 것이고요. 이에 비해서 등록증은 성명 외 상호라는 것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이런 행위 금지가 된다.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가 됐듯이 등록증의 양도 대여라는 것도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그냥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이렇게 자격 취득하신 분은요, 자격증의 양도 대여 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등록증 비교해드렸고, 전체 그림을 보면 자격증에 관한 부분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누구한테? 시도지사.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은 등록증을 교부했던 등록관청에게 재교부 신청 등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가끔 문제 구성할 때요, 자격증은 등록증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 외에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의무 등에 관한 쟁점 체크해드렸고요. 잠시 끝났다가 용어의 정의하고요. 자, 행정 형벌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